북한이 오늘 9.19 남북군사 합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올려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나선 겁니다. 북한은 합의 이전에 하던 군사훈련이나 정찰 등을 모두 다시 시작하겠다며 특히 신형 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익이 1조 원이면 손실은 1원이라고 동요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이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는 데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수 있었던 9.19 합의가 5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이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맺어진 합의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인근 포사격과 대규모 기동 훈련을 중단하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철거하는 등 그동안 취했던 조치들을 모두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우리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공중 정찰 제한 구역을 폐지하는 등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반응이 나왔는데 그 과정 자체가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거고 대남 대미를 총괄하는 특정 책임자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돼서 뭔가 하루에 결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신속하게 좀 정리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한반도 긴장감은 이미 어제부터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즉시 군사분계선 일대에 정찰기 등을 투입했고 북한 역시 2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며 맞대응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초기 폭발한 걸로 추정되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9월 13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치 조항을 무효화하자 곧바로 미사일로 맞대응한 셈입니다. 우리 군도 효력 정지가 시작된 어제 오후 3시 이후부터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무인기 등을 투입했습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횟수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틀째인 오늘까지 여러 차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시 이후로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9.19 합의의 일부를 무력화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핀이 사라져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는 거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지만 정부 여당은 북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 이익이 더 커졌다고 맞받았습니다.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걸로 파악했다면서도 아직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재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상 2018년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일단 평창올림픽 이전 2017년 상황을 되돌아보면 북한이 당시 여러 번 ICBM을 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말폭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서로 자신의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초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이후에 판문점 회담 등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9.19 합의까지 도출이 된 겁니다.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남북 관계는 사실상 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북한 도발이 다시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북방 한계선, 즉 NLL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경비정의 NLL 침범과 같은 이런 해상 도발이나 또는 무인기 침투 같은 도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이제는 대놓고 언제든지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공군과 육군 등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 장병에게 근무복 대신에 전투복을 입어라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사실상 패기 수순을 밟는 게 뭐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선 우리 정부는 전적으로 북한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초기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게 9.19 합의 폐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요. 북한이 어기는데 우리까지 지킬 필요 있느냐라는 인식이 정부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효력 정지 조치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번 조치를 사실상 기다린 걸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도발의 명분을 만들어주게 된 셈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파기라는 이 단어를 좀 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당국자에게 북한이 이렇게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묻자 통상적인 남북 합의는 쌍방이 파기에 동의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면서 정부는 파기에 동의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 파기 자체는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남북 모두 먼저 공식적으로 파기했다라는 책임은 좀 피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